한쪽에서는 축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몸싸움을 벌이고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신현희 강남구청장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민경철 감리소장님 해주시겠습니다. 원래는 한류 체험관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한류 체험관보다는 어디 도서관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 8일에 국정감사에서 여기에 관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꿔줄 것을 국토부와 LH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우리 LH 쪽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많은 지금 어린이 도서관 개관이어서 좀 짧게 끝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뭐 하는 거냐 이게 행사가 지금 추운데 말이야. 왜 그래?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말하는 국토부 쪽에 요청하고 LH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이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함께하는 구청장님이 바로 끊으라고 그랬어요? 좋은 공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무슨 끊으라고 그래요? 축하드리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마련. 정말 이거는 시간이 출근해서 좋죠?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좋아요. 우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예,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죠. 축하드리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서 모두 마치도록 이걸 누가 했냐고? 누가 했냐고 누가 했어? 아니 LH하고 이거 누가 했어? 누가 했어? 내가 따로 도서관으로 이 사람이 이거 누가 했냐고? 아이들도 계시는데 아니 적당히 아이들도 계시는데 이게 그래도 공무원 강남의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추운데 왜 연설을 길게 하냐 막아서고 한쪽에서는 또 왜 의원 연설을 막냐고 충돌하면서요. 마치 선거 유세장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졌는데요. 저 말씀이 눈에 또 귀에 들어오네요. 우리 어린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걸 보고 뭘 배우라고 하는 건지요. 예, 저게 이제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인데 그동안 네. 수년 동안 방치돼 있던 한옥마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개관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환해서 네. 오픈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실상 저 현장에는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벌써 선거판이 시작된 거예요. 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선거가 6개월 이상 좀 남았는데 이미 지방선거를 앞둔 신경전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고 통상적으로요.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네. 저런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아, 네. 지방선거가 되면 지방선거 단체장이 갑이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또 뭐 을이 되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갑을 관계가 있고 또 공적 다투기 이런 이 밥그릇 싸움이죠. 네. 이건 내 공이야라고 어떤 주장하다 보면 항상 충돌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나 보통 같은 당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융화가 되고 그러는데 또 마침 이게 자유한국당 소속의 구청장,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런 관계에서 비롯된 파생된 문제이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남에서 행사가 겹치니까 앙숙처럼 이 긴장이 오갈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요. 이 보수 세력 텃밭에 전현희 의원, 이 진보 계열로 들어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런 축사 같은 거는요. 이게 좀 길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1초라도 더 하시려고 그러시죠?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네. 하는 게 좀 좋은 건 맞고요. 네. 근데 다만 아니, 송영무 국방장관도 말 짧게 하라고 했었는데. 저렇게 이제 밖에서 이게 얘기하는 도중에 사회자가 저렇게 끊는 건 되게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분 다 이제 신현희, 전현희, 희자, 이게 희자매신데 네, 네. 국회의원과 구청장으로 훨씬 더 좀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좀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네. 약간 좀 구상유치한 일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유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정말 이렇게 좀 또 안철수 안타깝습니다. 대표를 또 이렇게 은근하게 몰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저 장면은요.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층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더라도 구청장과 국회의원 간의 단적인 지금의 기상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신현희 구청장은 워낙
이 보수 중에서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공박할 수 있는 상당히 강단 있는 분이었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재선하신 분인데 강한 말씀도 하시고 네. 뚜렷한 소신을 갖고 행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사실 저렇게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뭐 부딪힘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진짜 아시겠지만 지역에 내려가면 네. 그 행사에 그 많은 정치인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이크 싸움이 심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이전에 아마 마이크 갖고 두 분이 좀 부딪혔을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각 당의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분들이 구청장이나 시장분께 공평하게 해달라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배경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 보수와 진보가 부딪혔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섣부르다고 생각이 그 듭니다. 부대변인 그럼 저런 현장 많이 보셨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음모설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구청장하고 누군가가 귓속말을 하고 그 이후에 사회자에게 다가가서 뭔가 또 전달을 하고 그 사회자는 추운데 빨리 끊어달라 막아서고 하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됐단 예를 말이죠. 들면요, 그 구청장에게 가서 귓속말을, 귀옛말을 하신 분이 네. 사실은 방청석이나 뭐 앉아 계신 분한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들은 말을 전달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럼 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는 사실은 네. 쉽지 않은 거죠. 통상적으로는요, 구청장이나 그 단체장의 어떤 지시 없이는 네. 사실은 뭐 축사를 끊거나 그건 그런 관행은 별로 없습니다. 사회자가. 네. 가능하면 짧게 해주는 것이 되게 축사는 좋습니다만 네. 저걸로 이렇게 볼썽사는 연출이 된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의 공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기대하기 힘든가요? 저기 보면 이제 구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남구가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아니면 신현희 구청장이 그날 순서도 먼저 했던 걸 보면 네. 강남구 구청장이 먼저 이제 그 예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강남구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사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 자리에 이제 전현희 의원이 와서 이제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또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로 그 한옥마을 정말 방치되고 있던 한옥마을에 도서관을 짓게 한 결정을 본인의 열심히 서울시장 만나서 풀고 정부 관계자 만나서 풀고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 조금 같은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얌전하게 끝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3선을 도전하게 되는 여성구청장인데다가 이 상대의 텃밭에 깃발을 꽂은 돌진하는 여성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평상시대로 점잖게 넘어가길래 만무하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네. 또 신현희 구청장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살아남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호락호락 네.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보입니다. 사실 강남구 그 구의원분들 분포를 보면 아마 자영업자이 좀 많을 텐데. 많죠? 예.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도서관이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도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추경 예산이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실 구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국회의원분이 도움을 준 것이냐 둘 다인데 네. 이제 너무 전현희 의원께서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누군가 또 지적을 했겠죠. 그래서 네. 벌어진 해프닝 같습니다. 네. 네. 수차례 강성 보수 활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신현희 구청장, 못지않은 전현희 의원까지 대충돌 사건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어떠한 처지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당초에 이 탄핵이 일기 직전에 원로라는 분들을 청와대로 모셨고요. 그때 고건 전 총리도 들어갔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라 했지만 결국 좌초되고 말았죠. 회고록을 통해서 고건 전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9년에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사업을 했던 국회의원 정도. 그때 멈췄어야 했다. 기념사업이나 했어야 했다고 일갈하셨던데요. 네, 이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34살 때 전남지사를 했고 네. 그 이후에도 서울시장 총리하던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쭉 아마 지켜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회고록을 통해서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 능력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참 이게 옛날에 국회의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정권을 잡았던 세력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이용했는 것이 아니냐 네. 즉 능력에 맞지 않는 역할을 줬다라고 이제 아마 본인은 네. 좀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지난해 10월 말쯤입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최순실이 입국하기 하루 전이에요. 그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회 원로들을 좀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을 하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도 고건 전 총리가 좀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게 국정쇄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습을 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때도 이제 고건을 듣지 않아서 결국 네. 이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아마 이제 고건 총리 입장에서 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능력도 문제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질타를 이번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지 않았던 고건 전 총리의 고언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저 말씀이 계속 메아리 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마음의 문도 닫고요. 그다음에 교도소 밖으로 나오고 있지도 않고요. 구치소입니다만 12만 쪽을 보려니 이거 너무 황망했을까요? 지금 국선 변호인들은 하시는 말들이 그냥 손 꼭 잡아드리고 싶다. 우리가 들러리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 정도인데 말이죠. 사실 그분들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사실 국선 변호인 그 5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승일 변호사가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지금 만나본 적도 없고 네. 여기 정치적 호불호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고 다만 본인의 의뢰인이지 않습니까? 그쵸. 의뢰인이니까 이 의뢰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박근혜 일기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네. 관련된 뵙지는 책- 못하고 네, 그 일기만으로 책을 그분을 느끼는 읽으면서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네. 이해해 보려고 했고 혹시 나중에 만나면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건 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호사로서 네. 의뢰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겠다. 네. 거기다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국선 변호사들이 들어가면 뭐 재판 제대로 하겠어, 대충 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국선 변호 사건이 아니라 어쨌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선 변호 사건이고 네.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다 보니 12만 쪽에 대한 기록이라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재판에 우리가 들러리 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사실 국선 변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첫 번째 골석 재판에서 재판부가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히 준비했던 모습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선 변호인들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도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재판을 거부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네. 본인을 위해서 애써주는 국선 변호인이라도 만나서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내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인데요. 변호인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라 얘기하고요. 더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목숨 내놓고 하라.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니 그분들은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국선 변호인 5명의 면면이 공개가 처음엔 안 됐었죠. 네. 이거 공판 전까지 공개되면 또 이곳저곳에서 또 외압도 올 수 있고 또 압박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개가 되고 첫 입장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목숨 내놓고 해라라는 얘기들도 나왔고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뭐 지금 구치소에서 바깥으로 한 발자국 나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국선 변호인들이 뭐 잘못해서 나중에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네. 진짜 저도 이런 표현을 국선 변호인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들러리 소리 썼는데 안 듣고 12만 쪽에 대해서 재판부가 바라봤을 때도 거의 완벽하게 재판에 관련된 준비는 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막차 타고 퇴근한다는 이들입니다. 5명 박 전 대통령이 만날까요? 일단 이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박 전 입장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변호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뭐 아무리 국선이든 사선이든 간에 피고인 입장에서 모든 걸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국선 변호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오히려 유영하 변호사보다 더 변호를 잘한다는 지금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산을 떠나서 본인이 사실은 그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네.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국선 변호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에 나오는 것이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저는 양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사회 소식 짚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눈에 또 귀에 들어오네요. 우리 어린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걸 보고 뭘 배우라고 하는 건지요. 예, 저게 이제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인데 그동안 네. 뭐 수년 동안 방치돼 있던 한옥마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개관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환해서 네. 오픈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실상 저 현장에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벌써 선거판이 시작된 거예요. 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선거가 6개월 이상 좀 남았는데 이미 지방선거를 앞둔 신경전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고 통상적으로요,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네. 저런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아, 네. 지방선거가 되면 지방선거 단체장이 갑이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또 뭐 을이 되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갑을 관계가 있고 또 공적 다투기. 이를테면 이 밥그릇 싸움이죠. 네. 이건 내 공이야. 라고 어떤 주장하다 보면 항상 충돌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나 보통 같은 당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융화가 되고 그러는데 또 마침 이게 자유한국당 소속의 구청장,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런 관계에서 비롯된 파생된 문제이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벌성사나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남에 한쪽에서는 축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몸싸움을 벌이고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신현희 강남구청장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민경철 금리소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원래는 한류 체험관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한류 체험관보다는 어디 부지런히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 8일에 국정감사에서 여기에 관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꿔줄 것을 국토부와 LH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우리 LH 쪽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많은 지금 어린이 도서관 개관이어서 좀 짧게 끝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뭐 하는 거냐고 이게 행사가 지금 추운데 말이야. 왜 그래?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말하는데. 국토부 쪽에 요청하고 LH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이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함께하는 그런 부처장님이 바로 끊으라고 그랬어요? 좋은 공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무슨 끊으라고 그래요? 축하드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 정말 이거는 시간이 즐거워서 좋죠.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좋아요. 우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예, 부셔가는 마늘 속 좋죠. 축하드리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서 모두 마치도록 이걸 누가 했냐고? 누가 했어? 아니, 이거 누가 했어? 이제 이거 누가 했냐고? 아이들도 계시는데. 아이들도 계시는데 이게. 그래도 공무원이. 강남의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추운데 왜 연설을 길게 하냐 막아서고 한쪽에서는 또 왜 의원 연설을 막냐고 충돌하면서요. 마치 선거 유세장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졌는데요. 저 행사가 겹치니까 앙숙처럼 이 긴장이 오갈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요. 이 보수 세력 텃밭에 전현희 의원, 이 진보 계열로 들어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런 축사 같은 거는요. 이게 좀 길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1초라도 더 하시려고 그러시죠? 이게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네. 하는 게 좀 좋은 건 맞고요. 네. 근데 다만 아니,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도 말 짧게 하라고 했었는데. 저렇게 이제 밖에서 이게 얘기하는 도중에 사회자가 저렇게 끊는 건 되게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분 다 이제 신현희, 전현희, 희자, 이게 희자매신데 네, 네. 국회의원과 구청장으로 훨씬 더 좀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좀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네. 약간 좀 구상유치한 일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유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정말 이렇게 좀 또 안철수 안타깝습니다. 대표를 또 이렇게 은근하게 몰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저 장면은요.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층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더라도 구청장과 국회의원 간의 단적인 지금의 기상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신현희 구청장은 워낙 이 보수 중에서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공박할 수 있는 상당히 강단 있는 분이었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재선하신 분인데 강한 말씀도 하시고 네. 뚜렷한 소신을 갖고 행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사실 저렇게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뭐 부딪힘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진짜 아시겠지만 지역에 내려가면 네. 그 행사에 그 많은 정치인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이크 싸움이 심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이전에 아마 마이크 갖고 두 분이 좀 부딪혔을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각 당의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분들이 구청장이나 시장분께
공평하게 해달라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배경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 보수와 진보가 부딪혔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섣부르다고 생각이 그 듭니다. 부대변인 그럼 저런 현장 많이 보셨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음모설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구청장하고 누군가가 귓속말을 하고 그 이후에 사회자에게 다가가서 뭔가 또 전달을 하고 그 사회자는 추운데 빨리 끊어달라 막아서고 하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됐단 예를 말이죠. 들면요, 그 구청장에게 가서 귓속말을, 귀옛말을 하신 분이 네. 사실은